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BK투자증권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최근 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수익성은 개선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증권사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1조 1927억 원, 영업이익은 702억 원, 영업이익률 5.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 하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었다는 것이 증권사의 설명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액은 파워 시스템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항공 부문에서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방산, 테크윈, 파워 시스템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실적에 대해 1조 3,720억 원, 영업이익 574억 원, 영업이익률 4.2%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분기에서 벗어나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수준으로 만회하는 모습이 기대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전망이다. 최근 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개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은 1조 1927억 원, 영업이익은 702억 원, 영업이익률 5.9%를 기록한 바 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하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었다. 매출액은 파워 시스템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항공 부문에서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방산, 테크윈, 파워 시스템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3분기는 1조 3,720억 원, 영업이익 574억 원, 영업이익률 4.2%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분기에서 벗어나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수준으로 만회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2020년 매출액 플러스 2%, 영업이익 플러스 16% 전망. 2020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조 3,531억 원, 영업이익 1,918억 원, 영업이익률 3.6%로 전망된다. 매출액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 발주가 지연되고 있지만 LTA에서 HAU 등의 매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한화시스템의 TICN 3차 양산 반영, 한화파워 시스템의 이연 매출 반영 등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액 회복세와 비용 절감으로 증가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엔진에서는 GTF 엔진 RSP 비용 부담이 축소되는 가운데 LTA에서는 HAU의 실적 반영과 베트남 공장을 통한 원가 절감 등으로 이익 개선이 기대되며 방산에서는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 3대 성장 엔진으로 한국형 로키드마틴 겨냥. 미래 먹거리 항공, 캐시카우 방산의 오너 의지 결합 글로벌 12방산기업 도약. 한화그룹 항공, 방산 사업의 핵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의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고공비행을 준비한다. 미래 먹거리인 항공 엔진 사업과 현재의 캐시카우 방산 사업에 오너의 확고한 투자 의지를 더해 한국형 로키드마틴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지난 1일 그룹 최상위 지배사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 사업을 1,669억 원에 양도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구성품인 착륙장치를 비롯해 항공기 구동, 유알기 등 사업이 한화에어로 사업군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그룹의 항공과 방산 사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중간 지주사로 부상했다. 한화에어로는 자체 사업으로 항공업을 영위하며 그룹 방산 계열사인 한화디펜스와 한화시스템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한화도 자체 사업으로 항공사업을 갖췄는데 이번 사업부 양도로 그룹 주력 항공, 방산 사업이 한화에어로 밑으로 대부분 편제됐다. 진용을 갖춘 한화에어로의 미래 성장 동력은 항공 엔진 제조업이다. 특히 롤스로이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엔진 제조사로 꼽히는 프렛 휘트니와 2015년 시작한 차세대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 개발, 생산, 애프터 서비스 3단계로 이어지는 RSP는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글로벌 항공 엔진업계 사업 모델이다. 독일 MTU와 영국 GKN 등 소수의 선진 시장 업체들만 수행이 가능할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보통 AS 단계에서 수익 발생폭이 큰데 착수 후 40여 년간 이어지는 장기 사업인데다 글로벌 업계 기준 수익률은 통상 80%에 육박한다. 다만 초기 개발과 생산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을 감내해내야 한다.
2025년 이후 투자 회수가 시작돼 2060년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방산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궤도권에 오르기까지 한화여로를 지탱할 버팀목이다. 한화여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와 K21 장갑차 등을 생산하고 한화시스템은 위성, 항공용 레이더를 제작하는데 이들 방산 사업이 한화여로 전체 매출의 60%가량을 담당한다. 특히 국방 예산 증액에 따라 방산 사업은 안정적 매출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8.2% 늘어나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또 무기 도입, 개발 예산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할 마지막 성장 엔진은 김승현 그룹 회장의 투자 의지다. 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 방산 사업에 4조 원을 투자한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내놨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세계 10위 방산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01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방산 사업을 인수하며 현재 한화여로 중심의 방산 사업군 진영을 짠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항공, 관제, 미사일, 레이더 등 사업을 끌어안은 록히드마틴처럼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을 키운다는 것이 김 회장의 오랜 포부라며 그룹의 모태도 방산인 만큼 해당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개발 비화. 수많은 최신 기술을 응용하여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게 된 F-22는 어떻게 개발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는 미국 공군의 발다름 전술 전투기 계획을 토대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미국 공군은 1973년 1월에 ATF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발다름 전술 전투기를 중고도에서 활동하는 고함석 전투기로 정의했으나 1970년대에 여러 차례 재검토하고 1984년 말에 기본 사양을 다시 정리합니다. 전투행동 반경은 800마일, 초음속 순항 능력은 마하 1.4에서 1.5, 총중량은 약 22,680kg으로 정했고 진보된 비행 조종 장치, 전자기기, 스텔스성, 신세대 엔진을 갖추기로 결정합니다. 한때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공군과 해군이 운영하는 F-14, F-15, F-16, FA-18 등 모든 기종을 대체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 전투기를 통일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군 내에서도 ATF 한 기종만 사용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현실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1985년 9월에 7개의 제작사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86년 1월에 그중 5군데의 제작사인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맥도넬 더글러스, 노스롭이 안에 제출했고 그리고 1986년 5월에 시제기 평가 작업을 시작해서 1986년 10월 31일에 록히드와 노스롭의 안을 최종 선정하여 비교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제기로 비행하여 그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뛰어난 항공기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증, 확인이라고 불렀고 두 제작사의 시제기를 댐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은 이 댐벨 작업을 할 때 제작사들이 팀을 이루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 결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가 하나의 팀을 이루었고 맥도넬 더글러스와 노스롭이 하나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제작사가 각각의 안을 제안했지만 팀을 이루고 나서는 협력해서 작업했습니다. 만일 자사의 안이 낙선되더라도 개발과 제작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위험 부담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록히드 팀과 노스롭 팀을 댐벨 작업자로 선정하였고 록히드의 안에는 YF-22, 노스롭의 안에는 YF-23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과 브렛 휘트니가 제안한 엔진을 댐벨에 장착해서 엔진도 병행하여 평가했습니다. YF-22, YF-23은 2대씩 제작했고 YF-22는 1호가 1990년 9월 29일에 2호가 10월 30일에 최초로 비행합니다. 이 댐벨의 주안점은 스텔스성과 운동성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장은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YF-23은 무장을 전혀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록히드는 독자적으로 2호의 AIM-9M과 AIM-120을 발사해서 무기 발사 능력을 실증합니다. 이후 50회 동안 65시간을 비행하여 실적을 비교하였고 초음속 순항도 비교합니다. 미국 공군은 비행 작업을 끝내고 약 4개월 뒤인 1991년 4월 23일에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YF-22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YF-23도 굉장히 훌륭한 기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켓은 독자적으로 2호의 AIM-9M과 AIM-120을 발사해서 무기 발사 능력을 실증합니다. 이후 50회 동안 65시간을 비행하여 실적을 비교하였고 초음속 순항도 비교합니다. 미국 공군은 비행 작업을 끝내고 약 4개월 뒤인 1991년 4월 23일에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YF-22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YF-23도 굉장히 훌륭한 기제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스텔스 승과 통합 항공 장비에서는 YF-21을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가격, YF-21을 상회하는 가격과 떨어지는 기동성이 문제가 되어 탈락하게 됩니다. 엔진은 브렛 휘트니가 지명되었고 이에 따라 F-22와 F-119의 조합을 다음 단계인 기술 및 제작 개발 단계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YF-22와 기술 및 제작 개발 단계 이후의 F-22는 지역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항공기 형상이 거의 다르지 않으나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